네, 이번 시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주제를 인건비로 잡은 이유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해 2021년 5월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사실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매출이 일정하다고 하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누락한 인건비를 신고하셔서 소득세를 절세하는 게 그 어떤 비용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세무대리인이나 직원들이 원천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원천세,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공제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그 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요. 즉 직원이 인건비를 받아갈 때 소득이 발생하죠. 원래 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직원들이 일일이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천징수는 직원의 종류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세법의 정의에 따르면 이 직원의 종류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특정 사업자한테 계속 고용당한 경우에 정규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규직 직원은 4대 보험도 내고 월급을 받아갈 때 소득세랑 주민세도 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언급드린 소득세가 바로 원천세인데요. 이분들은 이 원천세를 공제하는 방법은 본인의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 조견표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용관계가 없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3.3%를 떼거나 기타 소득 8.8%를 떼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일정률, 즉 3.3% 또는 8.8% 이렇게 일정률로 원천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단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률에 의해서 공제가 되는 거죠. 즉 정규직 직원은 매달 간이세 조견표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이렇게 매달 납부한 금액과 내년 2월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매월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매월 낸 세금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매달 급여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야 되는데 공제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세금 납부하는 게 싫어서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세금 징수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불편하다고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직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매년 6월과 12월에 해당되시는 사업장은 반기 납부로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이 4대 보험을 꼭 내야 되느냐? 나는 4대 보험을 내기 싫어서 인건비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4대 보험은 우리가 아는 국민건강, 고용, 산재보험이죠.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일을 하면 산재보험을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고용관계 유지 시에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다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 중에 산재보험과 일부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00% 사업장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원래 우리가 세전 급여를 책정한 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내시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 월급의 소득세를, 즉 원천세를 징수하는 것도 월급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업장의 대표님이 내시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의 대표님이 내시는 거는 4대 보험료의 반인 거죠.
어차피 이 4대 보험료의 반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난 4대 보험료 내는 게 싫어서 인건비 신고를 안 했다. 그런데 회사의 비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처리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도 지급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월급에 다 포함했다. 근로계약서에 적고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건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급하는 퇴직금도 당연히 회사의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신 회사도 비용 처리가 되고 퇴직연금 가입 안 한 회사가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즉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신고 안 한 인건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0년 기속분에 대해서 이미 인건비 신고 기간은 다 지났지만 신고 늦은 거에 대한 가산세, 거기다가 1년치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부분도 늦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이거를 합쳐서 내시더라도 우리가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서 소득세를 줄이는 금액이 더 크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3월 10일까지 모든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보통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신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뭐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인건비를 신고할 때 홍길동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름이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 2명에 대해서 합의 500만원 그리고 세금이 3만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되는 게 매달 신고이고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은 홍길동한테 얼마 지급했고 심청이한테 얼마 지급했고 이렇게 신고하는 거를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 신고기간이 3월 10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누락된 게 많다면 반드시 지금 신고하셔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8만 7천 원까지 세금이 안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는 분이 가끔 있으신데요. 인건비는 신고 안 하시면 절대로 1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월에 가서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고 계좌 이체한 내역 자체로 부랴부랴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되면 가산세가 너무 늘어나 있겠죠. 지금 미리 계좌에서 이체한 인건비 내역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4대 보험료 내고 신고하는 게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살펴보시면 혜택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4대 보험료에서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지원은 사업장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들한테도 지원을 해줍니다. 월급여가 2021년부터는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 80%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가입자는 2021년부터는 지원이 배제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혜택이 줄었는데요. 내년 되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사업장의 직원이 10인 미만이라면 반드시 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년 전에 최저임금을 확 높이면서 생긴 제도가 있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인데요. 이거는 최저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자, 즉 사업주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제도인데요. 사업장 직원이 30인 미만일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도가 생겼을 때보다 계속 인당 지원 금액이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기시면 인건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4대 보험료가 싫어서 나는 프리랜서로만 신고한다. 나는 우리 직원하고 협의를 봐서 프리랜서로 신고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 사업장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면서 고정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은 사실 근로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았지만 나중에 퇴사하면서 나는 1년 이상 일했으니까 퇴직금을 달라 이러시면 대표님은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프리랜서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정규직 직원인데 프리랜서로 자꾸 신고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두루누리 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잘 참조하셔서 정규직 직원으로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우리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전년에 비해서 고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인당 1,100만 원,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인당 700만 원까지 해주죠. 이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사대보험 내기 싫어서 프리랜서로 신고하셨다가 옆에 사업장 대표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걸 받는다고 들으셨을 때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정규직 직원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사회보험료, 즉 4대 보험료 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회사에는 정말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늘어났을 때 또 받는 혜택 중에 하나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잘 아시죠? 4대 보험료 내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고 잘 활용하신다면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가족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냐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실제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을 했더라도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빼고 보통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하셔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단에다가 실제 근무했느냐 여부를 입증하는데 되게 까다롭고 실제로 입증을 해도 공단에서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용산재는 빼고 가족들이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인건비로 신고하셔서 절세의 혜택을 보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에 대한 이런 지원금 같은 걸 받으시려고 하시면 4대 보험료 연체가 안 되셔야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이런 거는 한 달이라도 연체되면 끊기게 되죠. 다음 달에 다시 납부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꼭 보험료는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시고요. 또 하나,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모종의 딜을 하시고 직원을 자른 것처럼 권고사직으로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신다면 역시나 지원금이 해당이 없게 됩니다. 직원을 너무 생각하셨다가는 과태료를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위험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가 소득세를 또는 법인세를 줄이려면 인건비를 누락 없이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인건비의 종류가 정규직 직원이냐, 프리랜서냐, 일용직이냐 이런 걸 잘 따지셔서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 신고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혜택도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4대 보험 내는 직원도 부담 없이 선택하셔서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5월 소득세 납부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빨리 계좌를 검토하셔서 누락된 인건비가 없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